조선시대 한양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마을에 온 고을의 사내들이 흠모해 맞이 않는 절세미인 이화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마치 활짝 핀 백꽃처럼 청초하고 고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겉모습처럼 화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인 민참파는 나라의 중책을 맡았다는 핑계로 늘 집을 비웠고 텅 빈 대저택에서 이화 부인의 마음은 날로 외로움에 잠겨갔습니다. 이화 부인을 곁에서 모시는 충직한 몸종 순덕은 그런 부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인이 왜 그리 수심에 가득 차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순덕은 차마 그 속사정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속도 모르고 저 사람들은 마님만 보면 그저 좋다고 하니 이 답답한 마음을 어찌할꼬. 이러다 내가 병이 나겠네? 부엌 한쪽에서 순덕의 혼잣말을 듣고 있던 젊은 머슴 무영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는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제 할 일을 할 뿐 말이 없는 사내였습니다. 네 이놈. 그 일로 사내 구실도 못하게 될 뻔했으면서 웃음이 나오는 것이냐? 무영은 그저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을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런 무영을 볼 때마다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사는 게 뭐 그리 중하겠냐? 그저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제일이지.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순덕은 아궁이 앞에 앉아 지난 여름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순덕은 부인의 심부름으로 잠시 윗마을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순덕마저 자리를 비우자 적막함에 휩싸인 이화 부인은 무료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문득 부엌 구석에 순덕이 무언가를 숨겨두고 밤마다 홀짝이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순덕도 없으니 부엌에나 가볼까? 이화 부인은 살금살금 안방 문을 열고 마당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 무얼 숨겨두고 혼자 먹는고. 물어봐도 절대 알려주지 않더니만. 부인은 항아리들이 놓인 구석진 곳으로 가 낑낑거리며 작은 술항아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달콤하고 진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야, 향이 참으로 좋구나. 이것이로구나. 부인은 국자로 술을 떠서 대접에 담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에 부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것을 그동안 혼자만 마신 것이야? 괘씸하구나. 한 모금, 두 모금 마실수록 기분은 날아갈 듯 좋아졌고 외로웠던 마음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부인은 빈 항아리를 끌어안은 채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쿠, 여긴 어디인고? 세상이 빙빙 돌고 땅이 솟아오르는구나. 만취한 부인은 비틀거리며 부엌을 나섰습니다. 뒷간이 몹시 급했습니다. 뒷간에 가야겠다. 헌데 저 뒷간이 왜 자꾸 도망을 치는 것이냐? 이놈. 한 곳에 꼼짝 말고 서 있거라. 내가 몹시 급하단 말이다. 이 모습을 마당 한쪽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부인을 남몰래 연모하던 머슴 무영이었습니다. 마님께서 어디 편찮으신가? 왜 저리 힘겹게 걸으시는 걸까? 무영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던 일을 멈추고 뒷간 쪽을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부인이 나오지 않자 불길한 예감에 조심스럽게 뒷간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인의 한쪽 다리가 똥간에 빠진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쿠, 마님. 어찌하여 이곳에 쓰러져 계시는 겁니까? 무영은 부인을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부인의 부드러운 몸이 품에 안기자 그의 온몸은 돌처럼 굳어버렸고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고약해야 할 인분 냄새마저 달콤한 향기로 느껴질 만큼 무영의 마음은 온통 부인으로 가득 찼습니다. 터질 듯한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는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이러다 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구나. 우물가에 도착한 무영은
부인을 평평한 곳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떨리는 손으로 오물이 묻은 그녀의 새하얀 버선과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인이 벌떡 일어나 앉더니 눈을 부릅뜨고 무영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영은 너무 놀라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방귀를 낀 것이냐, 똥을 싼 것이냐. 무슨 냄새가 이리도 고약하단 말이더냐? 무영은 부인이 술에 깬 줄 알고 혼날 생각에 긴장했지만 혀 꼬부라진 목소리에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여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내 놈이 어느 안전이라고 웃는 것이냐. 무영은 이제 부인이 화를 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인 민참판이 오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듯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때마침 집에 돌아온 민참판이었습니다. 네, 이놈. 그 더러운 손으로 지금 어디를 만지고 있는 것이냐? 부인은 그 큰 소리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민참판을 보고는 해실해실 웃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일찍 오셨군요. 매일 늦게만 오시니 참으로 야속했습니다. 아니, 내가 없는 동안 저 머슴놈과 희귀낙낙하고 있었던 것이오. 대감마님, 절대 아닙니다. 오해이십니다. 마님께서 뒷간에 빠져 계셔서. 민참판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의 고함 소리에 집안의 모든 하인들이 우물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오해라 하였느냐? 이 많은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아내의 발을 주무르고 있었으면서 당장 저놈을 멍석에 말아 죽기 직전까지 매우 쳐라. 하지만 하인들은 평소 무영의 성실함을 알기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대감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억새는 무영을 발로 걷어차 쓰러뜨렸습니다. 억새 역시 부인을 흠모했지만 늘 부인의 곁을 지키는 무영이 눈엣 가시였던 것입니다. 억새가 나서자 다른 머슴들도 마지못해 멍석을 가져와 무영을 말았고 무자비한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영의 입에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명 소리에 마님이 놀라거나 가슴 아파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온 순덕은 피투성이가 된 채 매를 맞는 무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마님이 또 사고를 쳤음을 깨닫고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마님.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시는군요. 헌데 무슨 술을 이리 드셨을까? 설마. 순덕은 부엌으로 달려가 자신이 숨겨둔 복분자주 항아리를 확인했습니다. 항아리는 바닥을 보인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로구나. 이 놈의 술이 사다를 냈구나. 우리 무영이 불쌍해서 어쩐. 다음 날 아침 이화 부인은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그러게 그 독한 복분자주를 그리 드시니 머리가 아플 수밖에요. 미안하다. 순덕아. 너무 맛있어서 그만. 그 술 이름이 복분자라고? 나도 만드는 법을 알려다오. 철없는 부인의 모습에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후 부인은 술을 담글 생각에 신이 나 뒷마당에서 복분자를 따고 있었습니다. 헌데 무영은 어디 갔느냐? 보이질 않는구나. 아. 그게 먼 곳으로 심부름을 갔다고 합니다요.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때 억새가 다가와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무영이 사라진 틈을 타 부인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마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것이 알이 더 굵고 맛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참판의 냉대는 계속되었고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장독대에서 여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무영이가 멍석마리를 당하고 쫓겨났다던데 마님은 정말 모르시는 걸까? 그 말을 들은 부인은 곧장 순덕을 찾아가 진실을 추궁했습니다. 무영이는 어디에 있느냐? 사실대로 말하거라. 사실.
멍석마리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요. 혹시 나 때문에 그 순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던 그날 밤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안아 올리던 무영의 단단한 팔, 떨리는 숨결, 따뜻했던 손길까지. 내가 또 무영이를 아프게 했구나. 당장 앞장서거라. 무영이가 있는 곳으로 나를 안내해. 그날 밤, 부인은 순덕의 안내를 받아 허름한 초가집으로 무영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무영이 약한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습니다. 무영아, 부인의 목소리에 무영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많이.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미안하다. 모두 내 탓이다. 내가 너를 이리 만들었구나. 아닙니다. 마님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 말에 이화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인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부인은 매일 밤 무영을 찾아가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인의 잦은 외출을 수상하게 여긴 억새가 뒤를 밟았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많이. 참으로 너무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마님을 위하는데. 질투에 눈이 먼 억새는 곧장 민참판에게 달려가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무엇이라? 그놈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냐? 억새야, 예, 대감마님. 이번에는 그놈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아주 확실하게 처리하거라. 억새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억새가 둔기를 챙겨 대문을 나서는 모습을 본 순덕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부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억새가 둔기를 들고 무영이에게 가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어서 앞장서거라. 두 여인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려 무영의 처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벌컥 열자 둔기를 든 억새가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 무영이 서 있었습니다. 무영아, 괜찮으냐? 예, 마님. 저는 괜찮습니다만. 억새가 죽은 듯합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 무영이가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소란 피우지 말거라. 무영아, 너는 어서 먼 곳으로 도망가거라. 이곳은 내가 수습할 것이니 어서. 무영은 아련한 눈빛으로 부인을 바라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부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 멀리서 횃불을 든 민참판과 포졸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 밤중에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요? 심부름 보낸 억새가 돌아오지 않는데 혹시 보지 않았소? 부인은 그가 모든 것을 꾸몄음을 직감했습니다. 달빛이 좋아 잠시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억새라는 아이. 그날 이후 민참판의 의심과 폭행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내년이 무영 그놈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지. 살인자를 숨겨주고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 서방님, 어찌 그런 말씀을.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짓말.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이화 부인의 고운 얼굴은 멍과 수심으로 그늘져 갔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무영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며칠 뒤 민참판은 부인을 내쫓을 계략을 꾸몄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모든 하인들을 마당으로 불러 모으고는 부인의 방에서 무영의 옷가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이화 부인은 쫓겨나듯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오직 충직한 순덕만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외딴 곳에 작은 초가집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칠흑 같은 밤,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주무십니까? 저, 무영입니다. 부인이 황급히 문을 열자 그토록 그리워하던 무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부인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마님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잠시만 이렇게 안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벌써 안고 있지 않느냐? 나도 내가 보고 싶었다. 그의 넓은 품에 안기자 그간의 서름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후로 무영은 밤마다 몰래 부인을 찾아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늦잠을 잔 무영이 방에서 나오다 순덕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원매. 무영이가 왜 마님방에서 나오는 것이야? 너 고자가 아니었더냐? 순덕 아줌매는 왜 자꾸 멀쩡한 총각을 고자로 만드십니까? 저는 아주 건강한 사내입니다. 그려, 잘 되었다. 이제 우리 마님 밤이 외롭지는 않겠구나. 오늘부터 무영이 내가 마님의 서방 노릇을 해야겠다. 순덕의 주선으로 무영은 부인의 남편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헌신적으로 부인을 아끼는 무영의 모습에 점차 그들의 진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또와 포졸들이 부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무영이라는 자가 있다고 들었다. 관아에서 확인할 것이 있으니 잠시 동행해야겠다. 관아로 간 무영은 사또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사또는 무영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막역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무영의 아버지는 영모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배후가 바로 민참판의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자네 아비의 누명을 벗겨줄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억새 그놈만 찾아내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반드시 억새를 찾아 아버지의 원한을 풀고 마님을 지켜내겠습니다. 며칠 뒤 무영은 사또의 사람들과 함께 억새의 흔적을 쫓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바위 틈에 숨겨진 작은 움막을 발견했습니다. 움막 안에서는 억새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참판나리가 시킨 대로 했으니 이제 큰 상이 내리겠지? 허허, 무영 그놈은 이제 죽은 목숨이야. 그 순간 무영이 움막 문을 박차고 들어갔지만 이미 민참판이 보낸 자객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마님을 지킬 수 없다. 무영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면서도 필사적으로 싸웠고 마침내 도망치려는 억새의 멱살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집으로 돌아온 무영을 보며 이화 부인은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눈물로 간호했습니다. 며칠 후 무영은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마님, 무영아. 깨어났구나. 다시는 나를 두고 이런 위험한 짓을 하지 말 거라. 마님을 지키는 일이라면 제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 한편 관아에 잡혀온 억새는 모진 신문 끝에 민참판의 모든 죄악과 그의 가문이 무영의 가문에 저지른 만행까지 전부 실토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민참판은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무영은 억울하게 죽은 부모의 신원을 회복하고 당당한 양반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무영은 정갈한 도포 차림으로 이화 부인의 곁에 섰습니다. 부인, 이제야 당신을 당당하게 지켜드릴 수 있게 되었소. 어떤 옷을 입으셔도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내이십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온갖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 위로 하얀 눈송이들이 축복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오래오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